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최근에 정광훈 목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허선하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들, 대법원 판사들 엿됐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자질이 안 되는 판사들은 이제 좀 탄핵해서 법원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판례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판사들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질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질서를 우리는 판례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다 그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 판결은 하나의 판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방법원에서 판사의 해석에, 즉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는 측이 있어서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고등법원 판사들이 그 법률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데 만일 고등법원에서 내린 이 판결이 지방법원 판결과 동일하면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내렸던 그 판결, 즉 고등법원까지 올라왔지만 그대로 유지된 그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됩니다. 만일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엎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판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상급 법원으로 올라갈수록 판례가 만들어지죠.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고등법원에 가서 뒤집어졌거나 또는 그대로 받아들여졌거나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지만 이 고등법원에서 내린 이 판결도 대법원으로 가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급 법원의 판결이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서 인정을 받거나 뒤집어지는 경우나 그러면 상급 법원의 판례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급 법원에서는 이 상급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등법원에서 고영주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명예훼손이냐 명예훼손이 아니냐, 즉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놓고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존립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고등법원에서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김인수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지방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의 판례,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 판례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상급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를 하급법원이 뒤집어 엎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선하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조국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정광훈 목사를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판례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고영주는 명예훼손을 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허선하 판사는 고등법원 판례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의 객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방법원 판사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등법원 판사들 니들 뭐야? 대법원 판사들 니들이 판사야? 너희들 내린 판결은 다 잘못된 거야. 판사 같지도 않은 놈들이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등법원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 판례조차도 무시하는 지방법원의 한 허선아라고 하는 판사에 의해서 개무시당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엿된 거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판사들 허선아 판사에 의해서 엿된 거 맞죠? 고등법원의 판례조차도 지방법원 판사가 단칼에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법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칼 들고 휘두르면 고등법원 판사도 대법원 판사도 개무시되는 그런 나라죠. 보십시오. 검찰청장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인데도 대드는 나라인데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제가 했는데도 윤석열이 대드니까 아무도 못 나서지 않습니까? 예, 위아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허선아 판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판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판례를 무시한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영주 재판에서 고등법원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여기서 문재인은 대통령입니다. 공인입니다. 공인에 대해서 현격히 사회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했으므로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허선아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래요. 간첩이라는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네요. 지방법원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에서는 공인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죠. 고등법원을 능가하는 지방법원의 판례를요. 앞으로 대법원에서 판례 만들어봤자 우리 제2, 제3의 허선아 판사가 나타나서 지방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어 엎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허선아 판사의 판결은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법률을 따르지 않았고요. 또한 그 법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판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자질이 안 되는 판사들, 자질이 안 되는 검사들은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없을 만큼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자질이 안 되는 판사가 이렇게 많이 존재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질이 안 되는 판사들 탄핵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질이 안 되는 판사들을 걸러내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님들 이런 꼴 당하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좀 나서서 버릇없는 판사 같지 않은 이런 판사들 스스로가 좀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개혁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하십시오. 고등법원 판사가 내린 판례, 대법원 판사가들이 내린 판례조차도 뒤집어 엎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서도 가만히 계신다면 말 그대로 엿된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도 판사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런던의 김인수였습니다.